안녕하세요. 커먼 라디오 김도현입니다. 여러분, 설 준비 얼마나 해 놓으셨나요?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맘때면 항상 물가의 바로미터로 떠오르는 게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인데요. 조사해봤더니 지난해보다 11.4%나 올랐다고 합니다. 비용은 장소마다 다른데 대형마트에서 사면 24만 원이 좀 안 되고요. 전통시장에서 사면 22만 원 초반대라고 합니다. 전통시장이 그나마 싸긴 하죠. 그래도 어쨌거나 월급은 안 올랐는데 상차림 비용이 10% 이상 올랐으니 부담은 부담입니다. 바로 이럴 때 정말 기묘한 게 전통시장과 중소형 상점에서 사용할 지역화폐, 이른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죠? 더 활성화시켜도 모자랄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현 정부가 국비 지원 반토막 내버린 거. 자, 이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우리 전라북도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혜택 줄어드는 걸까요? 지금 궁금해지는 또 걱정도 되는 지역화폐 이야기 오늘 커먼 라디오에서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커먼 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커먼! 와우! 먼저 6개의 주요 뉴스로 전북의 오늘을 읽습니다. 커먼 라디오 핫6. 군산의 한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에서 당선자 순위를 조작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현직 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개인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조작으로 이어진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현재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실수가 아닌 고의로 당선자를 바꿨다는 진술이 나왔으니 조만간 징계는 물론 수사 의뢰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옛 대한방직터 개발을 위한 철거 과정에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에 이어서 착공 신고 없이 폐 공장을 철거한 부분도 얼마 전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철거 허가 조건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부분이 또 논란입니다. 구청이 내준 허가 내용은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한 생태환경 조성 등 제시된 조건을 갖춘 뒤 착공 신고를 하란 건데 이런 조건은 지키지 않은 채 착공 신고도 하지 않고 철거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은 개발 사업인 만큼 적법한 과정을 갖춰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비례국회의원이 비례의원직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비례의원직을 사직하고 가야 할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번 재선거에서 전주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깨끗하고 검증된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 일당 독주가 아닌 여야 쌍발통 협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공업사의 사장과 직원이 공업사를 찾은 외제차 차주와 공모해 보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020년 3월 외제차 간 고의 추돌 사고를 내 보험금 3,300만 원을 나눠받은 혐의로 공업사 직원 44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장 45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공사립유치원 유아에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로 1인당 월 13만 5천 원이 지원됩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과 낮 사이 동부 산간 그리고 서해안과 남부 내륙에서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도 예상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커먼 라디오 핫6 아나운서 양성기였습니다. 국비 지원이 반토막 난 지역화폐.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라북도 이정화 소상공인 팀장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팀장 이정화입니다. 네, 이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정부 지원 예산이 올해 거의 반토막 났다. 전액 삭감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나마 반은 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정부 예산이 3,525억 원이 편성되어 2022년 대비 50% 수준입니다. 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었으나
국회 최종 예산의 50% 수준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전북이 지역화폐,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이에요. 이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정작 지역 상인에 대한 지역 경제와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나요? 네, 우리 전북에서는 22년도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해 왔던 지역으로 그만큼 도민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 네. 최근 도에서 시행했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에 만족하는 비율이 86.7%, 그리고 이용자 중 90%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또한 최근 전북연구원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지역사랑 상품권 가능 점포로의 소비 패턴 변화 등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지역에 사는 분들, 이 이용자분들, 네네. 지역화폐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소상공인 네네. 들의 물건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역 경제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다는 말씀이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럼 실제 발행 규모도 지금 상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네네. 지역사랑 상품권 이 규모는 갈수록 증가한다고 보면 될까요? 2020년부터 매년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네. 전라북도에서는요. 전년도에 1조 1,400억 원 규모로 이제 일단 지원된 예산으로는 그 정도 발행이 되었고요. 시군에서 추가로 자체 발행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1조 7천억 원 규모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네네네.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액 삭감될 뻔했다가 반절만 예산을 할당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네. 돈의 현황 그리고 효과를 전북도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많이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연구 용역도 결과가 있으니까. 근데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겁니까? 예, 저희 도나 시군에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이제 제안을 해 왔었지만 정부에서는 당초 지역화폐 사업이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인 예산이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일단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전국에서 동시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소비 이전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런 분석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분석 쪽에서는. 네.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 예산 지원이 절반 가까이 깎이면 전북 지자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곤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도에서는 2022년도 12월까지 국비 확보 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2022년도 41억 원에서 32억 원을 증액한 73억 원을 편성하여 시군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도비를 증액하였어도 국비 감액이 예상되었었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이 큰 현실이었지만 지역사랑 상품권 지속적인 발행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큰 시군이 많아서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만들었고 시군 지원 예산을 만들었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군요. 네네. 네. 정부는 이런 지역 화폐 예산 방침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국비가 충분히 지원되도록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 인구 감소 지역에는 5%, 일반 자치단체는 2% 이렇게 국비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전북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4개 시군은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가운데 2%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고 인구 감소 지역인 나머지 10개 시군은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10% 가운데 5%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죠. 네네. 이 정도면은 별 문제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내 지역화폐를 가장 많이 발행하는 지역의 국비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주, 군산, 익산, 완주는 예산 확보나 배분이 이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발행 수요 등을 감안한 지원으로 도비가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는 좀 도움이 됐겠다. 네, 결국에는 이제 도비 지원으로 지역화폐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정부 방침과 돈의 예산 수준 감안할 때 도민들이 그동안 누려온 지역화폐 사용 규모와 사용 혜택이 올해 축소되는 일은 없을까요? 현재까지 도내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율은 아직까지 전년과 유사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네네. 국비 5% 지원되는 10개 시군은 할인율 10% 유지 조건이라서 네네. 당연히 유지될 거고요. 그리고 국비 2% 지원 4개 시군은 할인율 7% 이상 유지 자율 결정입니다. 네네. 1월 현재는 10% 할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월 중 시행되는 시군별 최종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전북 모든 지역이 상품권 할인율 10%는 유지가 된다. 이런 네, 현재 말씀이십니다. 1월 중에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 지원이 반토막 난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 정부 지원이 계속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렇게 도비 지원만으로 이 할인율을 메꿔서 계속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다 더 이제 용역 결과 등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는 추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현 정부의 국비 지원이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도민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당부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설이 이번 주네요. 설 명절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설 명절 준비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활용하여 우리 이웃인 동네 골목 상권 점포하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사랑 상품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 많으실 텐데 앞으로도 계속 애써 주시기를 어떻게 또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이정화 소상공인 팀장이었습니다. 내 친구 전북 천리길을 소개합니다.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길, 전라북도 천리길. 44개로 이루어진 전북 천리길을 매주 하나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 친구 전북 천리길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는 상록수 원시림과 다양한 종교 유산이 어우러진 김제 금산사길을 다녀왔었죠. 오늘은 부안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천리길 안내해 주실 분 최희든 해설사님 자리했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스튜디오로 모시려고 하니까 오시지 않겠다고. 네. 너무 떨려서 못 네. 들어오겠는 거예요. 네, 하지만 오늘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길은 어떤 길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길은 부안의 해넘이 솔선길인데요. 이 길은 마실길 4코스로 되어 있고 또 부안 천리길 2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부안은 사시사철을 언제 가도 너무 좋은데 특히 겨울에 가면은 그 겨울의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흥분도 하고 업된 스타일인데 약간 차가운 겨울바다를 가면은 좀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부안의 매력이 아닐까. 좀 차가운 바람이 함께 있는 곳이. 찬 겨울 바람으로 정신이 이렇게 번쩍 드는 네. 그런 매력이 있군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정신 차리려고 저희가 이 길을 꼭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럼에도 이게 찬 바람에 정신 차리는 거 외에도 꼭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런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또 좋아하고 꼭 가야 되는 이유는 해물이나 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부안으로 가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게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먹는 얘기인가요, 결국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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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해산물들을 또 먹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이 최근에 저희 지금 방송하기 전에 또 부안에 잠깐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네, 지난주에. 지난주 날씨 엄청 좋았는데? 네, 저는 약간 겨울바다라고 하면 눈이 있고 이런 모습을 좀 상상을 했는데 다행히도 따뜻한 겨울바다를 보고 와서 너무 따뜻했어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따뜻한 바다에 또 매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겨울인데 따뜻한 바다라니.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조금 더 소풍 온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또 햇빛이 바다를 비추니까 네, 여름에만 볼 수 있는 그 반짝반짝함을 겨울에도 다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여름과 겨울 바다를 다 맛보고 네. 오셨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걸을 수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해넘이 공원을 시작으로요. 조금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아, 오르막이 있군요. 네, 오르막이 있어서 금세 높은 위치에 오를 수가 있어요. 아, 오르막이 또 짧아요? 네, 오르막이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아서 또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 금방 나오고요. 좀 그걸 넘어가면은 봉수대를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에는 봉수대 가는 게 조금 더 위험해요. 왜냐면 그 가파른 데에서 조금 더 가파른 데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 네. 네, 이번에는 날씨가 따뜻했지만 킵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라가려고. 네. 그리고 그 봉화봉을 오르고 나면은 좀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세트장이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서는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하고 영화 명량을 촬영을 한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2023년 5월까지 임시 휴관을 한다고. 그래서 안까지 못 들어가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렇게 지나가고요. 또 길을 걷다 보면은 상록 해수욕장이 있어요. 상록 해수욕장은 아무래도 이름처럼 솔나무도 많고 맞아요. 예, 작은 캠핑장처럼도 되어 있고 해서 좀 편안한 곳을 또 지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솔섬이 있습니다. 솔섬에는 또 거기에 설명들이 앞에 나와 있어요. 아, 솔섬의 설명. 네, 그래가지고 솔섬의 설명들을 보고 지나가면 마지막으로 종점인 전북 학생 수련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전북 학생 수련원도.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네. 장운동을 오랜만에 하니까. 아, 오랜만에 걸었더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을 갔더니 리모델링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을 조금 구부다 보니까 약간 전시도 할 수 있고 여러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무사히 네. 오셨죠? 깨끗하게 잘 해결했습니다. 네, 해결하고 잘 오셨죠. 네. 네. 다행입니다. 그게 또 저는 굉장히 얘기를 들으면 신경이 또 쓰였어요. 네. 네. 이렇게 그 해넘이 공원을 지나서 솔섬길을 따라 걷다가 봉수대 찍고 이순신 세트장 살짝 구경하고 그리고 솔섬 상록해수욕장 네. 상록해수욕장 있고 상록해수욕장을 지나서 솔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록해수욕장에서도 그 소나무들이 쫙 또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마음이 이제 뚫리는 그리고 종점으로 전북 학생 수련원까지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시간을 체크해 봤더니 제가 낮에 갔거든요. 1시 40분에 출발을 해서 3시 40분 딱 2시간 걸렸어요. 아, 2시간 정도? 네, 네. 나쁘지 않은 네, 코스입니다. 천천히 사진도 찍고 그러니라고 2시간 걸렸으니까 좀 더 빠르게 가면은 1시간 반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우리 해설사님이 촬영해 놓으신 그 코스별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길에 대한 역사와 얽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길은 아까 이야기했던 봉수대가 있어요. 봉수대라고 하면은 연기를 피워서 우리가 신호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변산반도의 서쪽 끝에 격포에 위치한 봉수대로서 조선시대에 서해바다를 방어하기 위해서 격포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봉화산은 해발 177m로 큰 산에 비해서는 낮지만 격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을 관찰하기에 최적의 위치였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면은 궁항마을이 있어요. 궁항마을 너무 귀엽네요. 네, 이름이 특이해서 저도 참 궁금했는데 위에서 보면은 그 마을의 모양이 활을 당기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궁항마을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고요. 여기에선 낚시도 하지만 마을을 위에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아기자기한 모습들이 좀 예뻤었던 것 같아요. 아, 궁항마을 너무 가고 싶은데요. 네. 네. 낚시하면은 뭐가 많이 잡히나 보죠? 모르겠어요. 낚시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네. 그런지 제가 갔을 때에는 배들이나 어선들 그 부분들만 있었고 딱히 낚시하는 분들은 없었는데요. 아직은 없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점인
전북 학생 수련원 안에서는 위령탑을 제가 봤어요. 아, 그 안에? 네, 위령탑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3명의 청소년들이 거기에 이렇게 기리고 있었는데 초등학생 10여 명이 물에 빠진 상황에서 성인도 채 되지 않은 이 청소년들이 구하다가 이제 목숨을 잃은 것을 기르기 위해서 위령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나 다 네. 애들인데 그렇죠. 맞아요. 그 네. 용기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았어요. 네, 그럼 유령탑까지 네 있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꼭 봐야 하는 포인트 3가지만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 길을 걸어 보니까 뭐 말을 하고 걷지는 않았는데 그 파도 소리와 함께 걸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 혼자 걸어도. 네, 그 해안가를 걷는 그 느낌부터도 포인트 중에 하나구나 생각을 했고, 2번째는 여기가 적벽강을 타고 노을을 보면 그렇게 노을이 아름다워요. 유명하죠. 네, 유명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은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사진을 찍느라고 배터리가 나가서 네, 아쉽게도 한낮에 사진 찍으시느라 네. 아쉽네요. 네, 직접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 네, 이런 팁이. 네. 직접 그리고- 가서 보시면 더 예쁜 네. 노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솔섬이라는 게 사실 잘 모르면 대체 뭘까, 소나무 섬?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이 소나무들이 이렇게 울거져 있어가지고 한 10여 그루, 엄청 많지도 않아요. 네. 10여 그루의 소나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비바람과 폭풍우를 이겨내고 그렇게 한 폭의 그림 같다고 해서 솔섬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썰물일 때는 그 길이 열린대요. 솔섬길이. 그래서 그때 또 맞춰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또. 아,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길인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해넘이 솔섬길을 건너 보니까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파도 소리와 그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노을과 이런 시원하고 따뜻한 바다, 그리고 아늑한 그 공간의 크기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연이 주는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 같은 길이네요. 네. 그럼 저희가 한 2시간 걸었으니까 사진도 찍고 배터리가 나갈 정도로 사진을 찍고 네. 저희가 걸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길을 걷고 난 후에 꼭 좀 먹고 가야겠다 하는 음식이 있다면요? 네. 이 길을 걷고 나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겨울에는 이제 해산물이 풍성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번 달이기도 하지만 작년이 12월 달에 설숭어 축제를 했대요. 아, 숭어. 네. 설숭어라고 하면 겨울에 먹어야 더 쫄깃하고 맛있는 숭어라고 해서 설숭어라고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1월 달도 이제 설숭어가 맛있기도 하고요. 조금 더 이 차가운 바다의 느끼하고 고소한 맛을 느끼고 싶으면 기름칠 메기. 좀 해야지. 네. 메기요? 네, 메기. 바다 아니에요, 여기? 네, 맞아요. 근데 메기가 있어요? 네. 네. 메기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기와 함께 네, 숭어도 좋지만 2가지를 추천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3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포 수산시장이 있어요. 격포 수산시장. 네, 거기는 구경만 해도 군침이 아주 가고 네, 그렇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이 3가지를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숭어도 좋고 물메기도 좋고 격포 수산시장에서 회 좀 먹어도 좋고 다 네. 좋습니다. 이 길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주변 관광지도 소개해 주세요. 네. 해넘이 공원의 시작점인데요. 그곳에는 약간 나무 데크로 깔아져 있어요. 아, 걷기 너무 편하겠어요. 네, 그래서 해넘이 공원에서 시작점에 위치한 그 데크는 약간 노을도 바라볼 수 있고 오. 둘이 걸어도 좋고 혼자 걸어도 그 나무 소리를 들으면서 걸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2번째는 관광지라고 하면 이제 드라마 세트장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임시 휴관 중이어서 지금은 아쉬워요. 들어갈 수 없지만 제가 직접 가보니까 위에서도 그 한옥의 지붕 있잖아요. 그런 네. 것을 볼 수도 있고
그 앞쪽으로 보면 또 바다가 있어요. 그 앞에서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천하고 마지막으로는 상록 해수욕장. 상록 해수욕장. 네, 상록 해수욕장은 나무들이 굉장히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진짜 약간 편백나무 숲에 온 것처럼 그렇게 되게 편안한 공간이기도 했어요. 네, 상록 해수욕장 워낙에 유명해서 네. 전라북도 지역 분들 중에 상록 해수욕장 안 가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네, 또 그 캠핑장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네. 많이들 찾고 있죠. 이렇게 전망대도 있잖아요. 상록 해수욕장 쪽에 네, 전망대. 맞아요. 상록 해수욕장에서 조금 더 지나가 보면은 전망대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에는 전망대가 다 이름이 있는데 제가 간 전망대는 카페 주변에 카페도 있었고 앞에 궁악마을도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였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아, 네. 네, 그걸 타고 올라가 보니까 그 한눈에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격포를 네, 이렇게 격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꼭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어렵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한번 꼭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북도 천리길. 오늘은 44개의 길 중 37번째 길인 부안 해넘이 솔섬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가족들과 걷기에도 너무 코스가 난이도도 낮고 걷기도 편하게 되어 있어서 조만간 꼭 가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최희든 해설사님 멋진 안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먼 라디오 저는 김도연이었습니다. 내일 낮 12시 30분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커먼!